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추가 확진자는 132명이고 1차 백신 접종률은 29%를 기록 중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제283회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양기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일로 스포츠센터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책 상황 점검을 위한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가 21일 은평구 꿈나무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여 가까이 이어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양기열, 정은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양기열 의원은 통일로 스포츠센터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은영 의원은 문화거리 조성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시설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계성과 콘텐츠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숭실 중고등학교 인근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도 은평구에 거주했던 문학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의 거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제안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은평구의 재산인 통일로 스포츠센터의 부실 시공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센터의 영업 손실과 우리 은평구민들의 피해를 포함하여 대기업 A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32명이 늘어 4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22일 0시 기준 13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13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자치구별로 보면 양천이 8명, 은평구는 3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마포구,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 관련 사례로 21일 2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1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22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1차 접종률이 29%, 2차 접종률이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됐는데요. 먼저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새 지침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방역을 목표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우선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였고 이 4단계를 살펴보면요. 1단계는 지속적 억제 단계, 즉 10만 명당 확진자 1명 기준으로 전국으로서는 500명, 수도권은 250명 미만으로 마스크 쓰기 이외에는 방역 통제는 없습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전국으로는 500명 이상, 수도권은 250명 이상으로 9인 이상 모임 금지, 클럽,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가 되고 이 시간에도 포장, 배달 등은 가능합니다. 3단계는 권역 유형 단계로서 인구 10만 명당 2인 이상, 전국 단위로는 1000명 이상, 이 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 되고요.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인구 10만 명당 4인 이상, 전국 2,000명 이상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 제한과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집합 금지가 됩니다.
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 미만이라서 1단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권역별로 묶었을 때는 수도권으로 묶이게 되면 2단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게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인천의 경우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하여서 수도권을 방역의 기준 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이 수도권 전체에서 25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면은 2단계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수도권이 300명 정도로 또 전국적으로도 5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서 만약에 수도권 하루 확진자가 250명 이하가 된 경우 지자체 권한으로 1단계로 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권역별로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만 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 새로운 개편안에 이것까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방역에 문제는 없을까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의 29.2%, 즉 1,500만 명, 그중에서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또 최근 하루 확진자 수를 보면은 지난주에 하루 평균 444명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급격한 증가 추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문제는 인도 델타 변이주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다 되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또 60세 미만의 예방 접종은 7월 2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7, 8월에 방역 수칙은 이것이 완화된다 하여도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은 계속 신경 쓰고 지켜야만 집단 면역이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제대로 되어야만 11월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분야의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가 21일 은평구 꿈나무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1차관,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해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선 현장에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로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아동보호 분야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가 가장 많고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양천경찰서 실종수사팀이 치매 환자 등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추적기를 신발 깔창에 장착하는 세이프 깔창을 개발했습니다. 네, 양천경찰서 실종수사팀의 이유빈 경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형사님, 먼저 직접 개발하셨다고 하는 이 세이프 깔창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세이프 깔창은 배회 감지기를 깔창 안에 넣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실종자들이 집에서 나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은 신고 나가기 때문에 신발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시중에 제품이 있었는데 좀 고가의 제품이어서 실종자 가족에게 권유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17년부터 경찰청에서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에게 배회 감지기를 보급 중이고 저희 서에서도 100대가량 운용 중이어서 배회 감지기가 들어갈 만한 깔창들을 사서 이제 바닥에 홈을 파서 배회 감지기를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보여서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깔창 공장에 샘플을 의뢰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깔창의 사이즈도 조절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배회 감지기는 이제 손목에 차는 시계형, 목걸이형 등이 있는데요. 이제 일을 하면서 지적장애인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면담을 많이 해봤는데 이분들이 몸에 뭔가를 착용하는 것을 좀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세이프 깔창은 이제 신발에만 넣어 놓으면 되니까 실종 예방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활용도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지적장애인의 경우 48시간, 치매 환자의 경우에 이제 7시간 정도 찾는 데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제 배회 감지기를 착용한 실종자 발견 시간은 이제 50분 정도로 발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는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에 배회 감지기를 등록을 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종이 발생하면 저희는 발생지 주변 수색이나 CCTV를 통해 이제 대상자를 추적하는데요. 실종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뭐 주변 수색을 통해서 찾거나 아니면 CCTV로 대상자 동선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종이 발생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한 후에 신고가 되거나 발생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신고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회 감지기를 갖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렇다면 이 세이프 깔짱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따로 혹시 등록 절차 같은 것도 있나요? 세이프 깔창은 양천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개발한 것으로 따로 판매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SK텔레콤에서 만든 배회 감지기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경찰청에서 지급한 배회 감지기를 갖고 계신 분은 양천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전화 주시면 세이프 깔창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회 감지기 558대를 구매하였는데 이제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해누리 복지관,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 또는 이제 뭐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양천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경찰서 이유빈 경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